얻게 됩니다. 그런 샘플러, 여기, 뭐, 이렇게 연구를 가면 전에는 그 해양 연구가 뭐 여성은 안 된다 하는 이런 거 타부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성 과학자가 있고,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그 심해저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유, 힘든데, 어떻게 저 여자 과학자를 같이 가니? 그리고 배가 또 좁고요. 침실이나 이런 게 좁고 파도가 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좀 아끼자. 그래서 여성은 잘 안 간대. 언제부턴가 뭐 여성 과학자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한번 나갔다 오면 카풀이 돼서 옵니다. 나갔다 오면은 그 뭐 좁은 공간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기회가 생겨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저 연구원에는 진짜로 그 커플이 아주 많습니다.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뭐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양 연구를 하십시오. 이게 지금 모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기를 개발한 연구원이고요. 이것보다 10분의 1 규모인데 이것보다 10배나 큰 이런 그런 채광선입니다. 저희들 마이너라고 하는데요. 이런 마이너가 실제적으로 그 바닥에 들어가서 분포하고 있는 망간 단계를 채취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요 파이프, 요 앞에 파이프가 이제 진행을 할 때 바람을 확 붑니다. 바람을 막 그 공기압을 넣으면 이게 해저면에 살짝 얹혀있던 놈이 바람을 넣으면 또 오릅니다. 잠깐, 그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기서 빨아들입니다. 수중에 살짝 뜬 놈을 쫙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여기서 이제 청소도 하고 가루도 만들고 이제 큰 놈들 가루도 만들고 해서 육상으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다음에 나와 있나요? 자, 안에서 망간단계 크기를 고르고 이제 정화를 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버퍼라는 시스템을 통과를 해서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5,000m 위에 있는 배까지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시스템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매일 사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은 여러분이 치우지 않습니까? 진공 소재기입니다, 이게. 진공 소재기처럼 공기 압력으로 해서 빨아들여서 그리고 저 위에, 배 위에서도 빨아 올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망간 단계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해저면에 뻘이 올라옵니다. 그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저 5,000m에 있던 해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표층수에 올라와서 섞이게 됩니다. 이게 소위 그 생태계, 해양 환경을 교란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어찌하면 뻘과 해수의 양을 줄이느냐 하는 것이 소위 그 친환경적인 마이너를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게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금년 6월 달에 아마 다음 달에 우리 동해바다에 가서 아마 수심한 100m 되는 곳에 가서 실제로 시험을 좀 할 것입니다. 앞으로 1000m, 뭐 2000m 지역에 가서 지속적으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러한 기기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국, 뭐 독일, 우리나라, 우리나라 해양공학자들의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그 시스템을 아주 효과적인,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망간 단계 저 멀리까지 가서 개발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개발한 이 광구 지역, 우리나라 경제적인 해양 영토 지역 면적이 75,000평방킬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망간 단계의 양은 약 한 5억 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억 톤. 이 안에 금속으로 환산을 하면 뭐 망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1억 700만 톤이죠. 구리, 니켈, 코발트 그 위에도 다른 금속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1차적으로 저 금속을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육상 광업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내금속만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그 채광선을 가지고 매년 300만 톤의 망간 단계를 생산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광부 지역에서 이런 잠재력, 광량의 잠재력은 최소한 50년, 많게는 한 100년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 잠재력이 있다. 근데 그 잠재 가치는 매일 달라집니다. 이 금속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매일 금속 가격이 달라져서 언젠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망간 이만큼, 구리 이만큼, 니켈 이만큼 한 200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 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되면서 채광의 효율만 높이면은 아마 그런 것이 이제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300만 톤씩 생산을 하면 최소한 연간 15억 불, 그러니까 한 2조 원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은 다 수입을 합니다. 그죠? 특히 광물 자원, 금속 광물 자원의 해외 의존도는 99.8%입니다. 우리나라 광물 생산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마 석회석, 이 외에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와 관련된 이런 금속들은 거의 100% 수입입니다. 어느 일부분은 국내 수요를 충당을 하고 어느 일부분은 국내 수요를 좀 남아서 해외에 수출하는 아마 광물 자원의 금속 자원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우리의 그 위치가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통과에 그냥 괜히 가서 열수 현상에 대한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서 하나의 그 결과가 최근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좋은 이런 그 열수가 분출하고 광상이 발달한 지역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통과 정부에 이 지역은 우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면적이 약 한 2만 평방 킬로미터 정도 지역을 현재는 지금 보다 정밀한 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허락을 받았고 다음 단계는 이제 개발하기 위한 이런 또 통과 정부하고 허락을 합니다. 일단은 그 통과 이지 내에서 이런 그 결과가 있었고 또 한편 이제 피지, 피지 잘 아시잖아요. 요즘 그 메이드 인 피지가 많다 그럽니다. 신혼여행을 많이 가서